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팀장님, 민정희 대표님, 박소영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한 취업 포털에서 취업 준비생 8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취업 목표 기업을 물어봤는데요. 3위는 13%로 중견기업이 차지했습니다. 1위와 2위는 각각 뭘까요? 대기업, 공기업.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기업과 공기업이 1, 2위 안에 있습니다. 1위가 이번 주 주제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이기원입니다. 오늘 주제인 공기업. 저는 공기업 하면 블라인드 채용부터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정말 나이, 학력, 스펙 이런 걸 아무것도 안 따지고 채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공기업 취업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공기업이랑 일반 대기업 중에 어느 곳이 더 스펙을 많이 보는 것 같아? 워낙 경쟁도 많이 치열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거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지원하는 사람이 공기업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람들 자체가 다 좀 더 스펙이 더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조금 더 약간 경쟁도 치열하고 요구하는 스펙도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워낙 뭐라고 해야 되지? 최저 기준? 이런 거 자체가 원래부터 높아져 있었던 곳이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 애초에 대기업 들어갈 때 스펙이라고 하는 것보다 공기업 들어갈 때가 더 높았어요. 과거부터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로 뽑잖아 요즘에. 그래서 아무래도 공기업이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저는 약간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보통 영화 보면 이렇게 사무실에서 블라인드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좀 보고, 영화에 그런 거 많잖아요. 약간 알루미늄 블라인드에다가 제 뽑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이 스펙을 더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 그러니까 최근에 아는 친구가 공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한테 어떤 스펙을 준비를 했냐 물어봤을 때 되게 생각보다 간단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간단했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스펙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간단한 느낌? 좀 더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달까? 대기업은 자격증 소지시 우대라고만 돼 있지 뭐뭐내라는 말은 안 써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케팅이면 마케팅에 맞는 뭘 이렇게 알아서 준비를 하던가, 네네. 기술직이면 해당하는 기술 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갖고 있던가. 토익은 그래도 한 850, 900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기업이면 당연히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공기업이니까 좀 낮지 않을까? 저 친구가 얘기한 게 되게 맞는 게, 네. 그러니까 850점 얘기했잖아요, 토익. 그래서 한전에 다니고 있는 현직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네네. 아까 전화. 네네네네. 전화 걸어보니까 토익은 850점이면 그 토익이 갖고 있는 그 점수 배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영역에서는 뭐 만점이다. 근데 다 그게 예. 공기업마다 그 영어 기준 점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편차는 예.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본 스펙이 어느 정도 될까? 그래도 한국사랑 그다음에 토익 성적 그리고 NCS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일단 한국사는 나 좀 기본이라는 거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뭐 국어 관련된 자격증도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기타 자기가 가고 싶은 공기업과 관련돼서 봉사나 대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사가 기본이라고 돼 있네요. 저 시험 보는 거 다 처음 있어요. 저게 이제 한국사 시험 보는 거, 네. 아까 얘기한 뭐 한국어 시험 보는 거, 국어 관련. 예, 뭐 어학 점수, 저 토익 점수. 예, 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가고 싶은 기업과 연관된 대외 활동.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공모전이 뭐 있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 한국전력 그러니까 예. 같은 곳에서는 뭐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력에 대해서 캠페인을 한다고 할 때 어떠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 한국전력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게 가장 희망하는 기업, 공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맞는 공모전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 맞는 뭐 수상 경력이 있다면 가산점이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거 외에 뭐 다른 좀 아, 연관성이 없는 떨어지는 거에 거? 공모전에 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크게 가산점에 적용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따야 하는 자격증이나 스펙이 좀 정해져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에 혹시 이게 합격한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의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구하는 자격증 이외의 스펙 같은 건 어떤 게 있을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공기업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오, 예. 학점을 보기는 봐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학점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지원자 같은 경우 학점 관리를 왜 이렇게 안 했어요? 학점이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는 없어요. 네네. 예. 블라인드 면접 때문에 직무 능력 외에 뭐 학연, 그 다음에 뭐 지연, 아니면 뭐 사는 곳, 나이, 아, 성별. 그런 친다. 예, 이런 거는 전혀 물어볼 수가 없고요. 블라인드를 친다. 예, 네. 그리고 면접 시에 그런 자료가 면접관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뭐 학점에 관련된 거를 제출을 하긴 하지만 학점이 좋은 점수를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가산점이 부여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공기업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대부분 하고 있잖아. 그럼 그 블라인드 채용이 정말 진짜로 블라인드일까 아니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학벌이나 그런 걸 스펙을 좀 보게 될지. 나는 그 후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블라인드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고모부가 그런 인사 쪽에서 뭐 일을 하시는데 결국엔 뽑아 보니까 결국엔 또 막 스펙 좋고 좋은 학벌인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짜 애들 부담만 주고 결국에는 과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 물론 대부분 1차에서는 NCS로 뽑지만 내가 들었을 때 2차에서 학업 뭐 졸업 증명서라든지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무조건 블라인드가 100% 이루어진다고 난 생각하진 않아. 처음에 그냥 블라인드 채용한다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아 진짜일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걸 그러니까 내부에서 솔직히 숨기면 모르는 거잖아. 저도 처음에 이제 공기업 공무원 혹은 공무원의 면접을 진행할 때 정말 놀랐어요. 뭘 물어봐야 되지? 왜냐하면 처음에 주어지는 게 어떠한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 대기실이 있어요. 면접 대기실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딱 주어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게 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 에세이 썼던 그 종이하고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그 후보자의 이력? 그것만 딱 주어주고 면접을 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면접자 자체도 뭐를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면접 그 과정과 면접관을 좀 믿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면접을 볼 때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뭐 스카이 서울 드러나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횡행하게 좀 알게 모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본인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뭐 얘기를 하다가 은연중에 하다 보니 하다 네, 보고 답변을 하다 보니 저뭐 스카이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던 얘기를 게 한다. 최초의 블라인드에 관한 개념이 기업에게 갔을 때 본인의 이메일을 적을 거 아니에요. 이메일을 학교 메일로 딱 적는 거야. SNU 야,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꼭 꼼수인데. 뭐 이렇게 네. 연세점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아, 것들이 되게 진짜 많았어요. 있었어요. 예.
입사 지원서 상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이건 누가 봐도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행사야.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행사야. 예. 뭐 예를 들어 자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면 아 서울대구나 나오는 관악산의 거고. 전기 뭐 이런.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나와. 그러니까 뭐 한타시는 분이라서 역시 의도가 확 나오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그 지원서 작성 유의사항에 그걸 박아 넣은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학교 메일 쓰지 마세요. 예, 학교를 암시할 수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런 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중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툭툭툭 이제 던지는 거지. 네네. 내가 서울대다. 이렇게. 그러면 공기업에서 어떤 성향의 신입사원을 선호할 것 같아? 아무래도 공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나 나를 포함해서는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공기업에서도 좀 오래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확실히 뭔가 사기업이랑은 다를 것 같은 느낌? 왜냐면 기업이지만 뭔가 공무원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공무원처럼 정해진 그런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그런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공기업은 아무래도 사기업과 다르게 국가에서 그리고 약간 공공의 기업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마냥 이윤 추구만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이윤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조금 더 공정하고 그리고 약간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그 회사 내에서 약간 조금 더 화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약간 인사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일반 대기업보다는 사기업보다. 다를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한 조직에서 막 내가 뭔가 기여를 해서 조직을 뭔가 이렇게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이 좀 더 잘 어울리는 인재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성향상의 예. 차이. 뭔가 조직에서 더 많은 걸 배워야 되고 네. 조직에서 좀 더 많은 성장을 원하는 친구라면 사실은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에서 좀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개개인이 뭐 기업 문화를 크게 바꿀 수는 없죠. 음. 없는데 그런 기회가 공기업이 조금은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공기업의 경우 공무원 같은 성향을 좋아한다는 말이 많은데 그게 전 약간 기업 문화가 짬짜면인 것 같아요. 짬짜면 네. 섞어놨어? 맛있겠는데요? 섞여 있어요. 근데 공기업도 문화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 공기업, 완전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또 사기업의 문화를 약간 띄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짬짜면하고 비유하자면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공기업에 입사를 했다가 이탈한 사람들을 몇몇을 아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 왜 거기 전매청 다니다가 왜 나왔냐 물어보면은 잔잔하다 못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느낌의 맞아요. 그 조직의 냄새가 나랑은 도저히 안 맞는 거지. 맞더라. 예. 그런 것 때문에 이탈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미쳤냐고 하지. 네. 공기업을 알고 싶다면 공기업에 있었던 분께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공기업에 몸담았던 분들 김대리가 만나고 왔답니다. 김대리님 나와주세요. 네, 팔랑기 취준생 여러분들 안녕. 취준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드리는 현장연 여러분들의 대리 김대리 김효선입니다. 신의 직장이 어디죠? 공기업! 네, 정말 인터넷에 정보는 흘러넘치는데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많이 헷갈리시죠? 오늘 공기업에 관한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고고! 네, 오늘 공기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네, 여기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네. 아무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2006년도부터 2018년 작년 이제 12월 31일까지 한전
계열사인 공기업인 한정 KPS라는 공기업에서 1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와우. 제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네, 지금은 제 일을 하고 있는 조태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호 씨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네,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우리 취준생 친구들에게 좀 많은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공기업에 관한 모든 거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공기업이라는 게요, 다들 주변에서 뭐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공기업이 신의 직장 맞나요? 이게 참 사람의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그렇지, 다르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생각이 물론 나네요. 예전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업무 시간이라든지 강도가 조금 비교해서 제가 조금 더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이 가장 요즘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정년 또 연봉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장점이 많은 회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태호 씨는 왜 퇴직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제가 나이가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짐을 하고 작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뭐 후회하시거나 이 공기업을 퇴사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아직까지는 후회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궁금한 질문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즘 공공기관에서는요,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도대체 이제 뭘 보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사실은 두 가지 정도 이런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토익 점수가 보통 한 700에서 750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이 서류 전형에는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2006년도와 지금의 이제 2019년도인데요. 상당히 채용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은 스펙 위주, 특히 학점이라든지 토익 이런 어학 점수, 또 자기소개서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게 주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각 산업 현장별로 정말 각 직무에 맞는지 블라인드 또 필기전형 이렇게 조금 더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태호 씨는 이제 정말 공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어떻게 점수가 많이 높은 편이었나요? 낮은 편이었나요? 저는 사실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제가 원했던 목표 점수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이제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저는 900점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높은 점수네요. 네, 부럽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때뿐이고요. 지금은 또 이제 시험 치면 또 점수가 안 나오죠. 네.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요즘 그 공기업에서요, 이제 스카이 출신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신입사원이 뽑히고 나면은 고스펙자들이 많은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작년에 2018년도에 이제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신입사원을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네. 이렇게 학년학과 또 관련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제가 봤는데요. 이런 좋은 학교에 나오는 한 사람들이 한 3의 비율이라면 일반 지방의 공립대라든지 사립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한 7 정도 비율이 돼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꼭 좋은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있는 학생들만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해요. 네, 꼭 그런 건 아니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요 또 공기업에 들어가려면요 NCS를 아까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NCS의 비중이 많이 큰가요? 네, 제가 작년에 신입사원들하고 이제 들어와서 교육 관련돼서 제가 프로그램 또 수업도 하고 그 친구들하고 직무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멘토 멘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얼마나 공부를 하고 들어왔냐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대화를 해봤는데요. 보통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6개월 정도 정말 거기만 올인해서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요. 길면 아까 말씀드린 2년 정도는 NCS 그 관련된 요즘에는 NCS라고 치면 관련된 서적들이 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직무별로 이제 자격증에 대한 공부, 즉 직무 공부죠. 거기에 대한 그런 NCS 기반에 대한 거기도 시험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 중심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 제가 작년에 들어왔던 신입사원들 대화를 들어보면 아마 그 정도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 떨어지고 공기업에 합격을 하셨어요? 한 번에 합격하셨어요? 아니면은 몇 번 떨어지셨나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2학기 때 제가 입사를 했는데요. 네. 대학교 4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사실 서너 군데 면접은 이제 서류는 넣고 시험을 쳤는데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바로 합격하진 않았고요. 대기업 쪽에도 몇 군데 합격을 하고 동시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시험을 치다 보니까 그쪽에 가지 않고 제가 원했던 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되게 친절하신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1학기 끝나고 들어갔죠. 그럼 평균적으로 공기업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은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통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공기업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토익이라든지 일반 기본적인 자격증 이런 공부를 시작하면서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정말 노력해서 집중해서 하면 20대 중반에는 누구나 정말 열심히만 한다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또 그 공기업 채용 정보는요 주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카페가 있거든요. 네. 이 다음하고 네이버에 보시면 발전 자회사 관련된 채용 공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이버에도 있고 다음에도 이렇게 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해당 회사별로 언제 채용을 하고 또 그 해당 채용별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내가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가 또 각각 회사별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카페 거기를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아마 상세하게 정보를 취업 준비생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공기업이 사기업보다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카페를 이용하시거나 맞아요. 아니면 국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자볼리오 아니면 뭐 나라장터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어느 기업, 어느 공기업에서 어떤 직군의 채용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 공기업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태호 씨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 정말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일단 얼굴 솔직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래도 우리 또 이렇게 보고 있는 취준생에게 정말 나 솔직하다, 거짓말 안 했다 한번 같이 선서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선서. 나 조태호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을 맹세합니다. 바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우리 취준생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좋은 기억은 한번 좀 실어주세요. 정말 힘든 준비 기간을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많으신 분들이 요즘에는 취업의 문도 점점 좁아지고 있고 참 이 공기업 들어와도 참 힘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시는 모든 취업 준비생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좋은 기운 대구에서 좋은 기운 좀 보내주세요. 팍팍!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다 봤는데 그렇다면 공기업에 합격하려면 어떤 스펙을 위주로 준비하고 면접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요거 좀 팁을 좀 한 분씩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블라인드 채용으로 나중에 뭐 그 뽑아놓고 보니 결국은 뭐 이제 핵심 우수대 우수 학생이다. 학생들이었다 뭐 이런 그 통계도 있었지만 네네. 다른 통계를 보면 뽑아놓고 보니 신입 직원이 뭐 40살인 40대인 분도 있고 고졸 학력자도 있고 이런 통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스펙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많은 이들에게 이제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것만큼 네. 그냥 성실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를 잘 잡아서 그거대로 잘 준비를 하면 공기업도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공기업에 가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는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공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 기업을 먼저 선정한 다음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쌓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기업마다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 그리고 뭐 해당하는 뭐 자격증, 컴퓨터 능력, 기타 등등등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명확해요. 하지만 공기업마다 갖고 있는 채용의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어느 기업에 가고 싶은지를 세팅을 하고 그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조건이 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올바른 스펙을 쌓는 게 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오늘은 취업 포털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공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취업해서 시작자 여러분들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사기업, 중견기업 여러 취업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취업회사를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면 취업회사.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면 취업비사.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면 취업비사. 취업의 취업비사 다음 주에 만나요.